딱 들어맞을 것 같은 데칼코마니. 옆으로 보고 뒤집어 봐도 쌍둥이 많네요. 둘이 한 세트인 건지 따로 또 같이인 건지 집주인분들을 만나보자고요.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아니 집이 예. 되게 이국적이어서 예. 아, 어떤 분들이 사시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뭐 미녀와 야수? 예, 제가 야수를 미녀와 맡아가지고 미녀를 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쾌걸과 유쾌한 거지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1년간 휴직한 정인영입니다. 저는 빚 없이 아파트 전세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가 빚내서 집을 짓게 된 쾌걸과 안주인 양문희입니다. 아내가 그 아파트를 좋아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반대는 하지 않았고요. 예, 감사하게 잘 따라와줘서 집을 짓게 됐습니다. 표정은 썩 그렇게 동의하시는 표정. 맞아요. 잘해. 하나 반대해봐야 이미 남편 마음은 콩밭. 직장까지 휴직하고 현장 인부로 나선 인영 씨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집 짓다가 죽을 위기까지 넘겼다지 뭐예요 글쎄. 지붕 작업할 때 이제 지붕에 이제 남편이 올라갔어요. 거기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만약에 머리부터 콘크리트로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죠. 아이고 집 한 채 짓다가 멀쩡한 사람 잡을 뻔했네요. 목숨 걸고 지은 집이라 그런가 이쁘긴 이뻐. 이 집 유럽 어디선가 날아왔을 법한 분위기 아닌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재료는 또 우리 토종이래요. 들으면 깜짝 놀랄 거라는데요. 그리고 이거 네.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그래요? 이게 예. 스트로베일 하우스예요? 예. 집단을 네. 집이라고 하죠. 집을 예. 이제 고밀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쌓은 우리 집탐구에서도 몇 번 언급은 됐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지 삼형제도 아니고 볏집으로 집을 짓는다면은 코웃음 칠 분들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지푸라기로 짓는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친환경 집의 대표 주자. 요즘같이 지구가 아파서 몸살하는 시대에는 1등이랍니다. 소문만 듣다가 이렇게 실물을 영접하게 되니 진심 영광입니다.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지푸라기 끄트머리도 안 보이는데 이 집 진짜 스트로베일 하우스 맞나요? 겉에서 보면 잘 네. 티가 안 나지만 네.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볏집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직접이요? 네. 예, 한번 들어가 네. 보시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건축 탐구 집 최초로 스트로베일 하우스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볏집을 쌓아 지었다는데 2층 집 평면도만 봐서는 보통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지푸라기로 지었다고 해서 뭔가 예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봤으나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군요. 가벽으로 부엌과 거실을 구분한 다분히 현대적인 공간. 그런데 또 여기저기가 둥글둥글 스머프 버섯집이 따로 없습니다. 이 모서리가 다 아, 이렇게 예. 굴려 있는 게 그게 참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예.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보기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네. 또 하나는 각이 지면 잘 깨질 수도 있어서 네. 좀 둥글둥글하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이렇게 굴려서 하신 것 때문에 이제 추측은 되는데 아니 어차피 뭐 다 덮여 있어 갖고 예. 뭐 이게 경량목구전지 콘크리트인지 못 믿으시겠다고 하니까 직접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요? 와보시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안에가 볏집인데 이 벽 안에 볏집이 들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만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어머
어머 지푸라기 보인다 보여. 이게 그러니까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속이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 셈이네요. 안에 벽을 일단 나무로 틀을 만든 다음에 압축된 볏짚을 넣고 그 옆에다가 이제 황토를 붙이려면 황토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로 쫄대를 쭉 받고 황토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석회 마지막에 석회를 쭉 발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예. 이 건축주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시공 전문가를 만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직접 저희 집 하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6개월을 딱 붙어 집을 지었으니 그럴 밖에요. 압축된 볏짚이라 생각보다 엄청 무겁대요. 그러니까 크레인으로 날라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목구조 안에 단열을 볏짚으로 하는 원리. 황토는 압축된 볏짚에 파고들어 접착제 역할을 해주고요. 석회는 그 벽을 보호하는 마감재 역할을 한답니다. 이 집을 허물 때 최대한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파트에 있을 때 저는 좀 없었지만 아내하고 아들들이 비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코가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좀 습도는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친환경과 습도 조절을 알아보니까 뭐 스트로베일이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로베일을 지어야겠다. 그 마음 먹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가벽 너머의 이 부엌이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분명 뭔가 다르다는데요. 글쎄요, 뭐가 다를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타일은 참 이쁘네. 소장님 눈엔 보이시나요? 근데 두 가지가 없어요. 오래 사니까 네. 뭐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익숙해서. 아니 보통 이렇게 이 예쁜 타일 위에는 상부장이 덜 이게 걸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열기구 위에는 항상 후드가 있어서 연기를 빨아 올리게끔 하는데 그게 저희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큰 장점이에요. 청국장, 뭐 고등어구이, 뭐 이런 비린 냄새도 금방 이렇게 좀 눈에 잘 빠져요. 그래서 네. 일부러 후드를 더 안 다는 것 같아요. 이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즐기기 위해서. 네, 더 자랑하려고. 이렇게 고운 타일마저 최소한으로 붙이게 하는 마력은 숨구멍에 있대요. 볏짚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벽이 숨을 쉰답니다. 숨구멍을 막을 수는 없죠. 스트로베일 벽 자체가 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집안이 좀 습하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하면 내뿜고 해서 얘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이 가능해요. 난로를 피거나 이러면 되게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난로를 저희가 이제 많이 피워도 그렇게 많이 건조하지 않고. 아파트에 살 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코가 건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이 건강에 좋고 또 자연에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집이 많네요. 한없이 약해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뭉쳐놓으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답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요. 실제 불에도 생각보다 강하다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집 지으신 분이 전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슨 볏짚을 한번 쌓아보다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볏짚에 불이 붙었대요. 하룻밤 자고 왔는데도 불이 잘 안 퍼졌대요. 왜냐하면 볏짚이 꽉 압축이 돼 있어서 공기가 잘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습니다. 확 퍼지지 않아요. 사실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 현장 인부까지 자처했던 인영 씨. 그의 진짜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랍니다. 그래서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짓는 나의 집에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지트 공간도 꼭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여기로 올라가시면
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야, 공간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시네. 예. 와, 여기 이런 공간이 있구나. 네. 이 집은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숨바꼭질 명소겠는거려. 숨을 곳이 왜 이리 많어 그래? 선생님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곳곳이 아지트인 곳이 너무 많은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꿈도 기르고. 근데 실은 여기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기도 하지만 실은 제 꿈이 담겨 있는 아, 그래요? 혹시 근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네. 아, 영화로 본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의 첫 편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은 옷장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난 아이들이 사자 아슬란과 함께 마법의 나라 나니아를 구하는 모험기입니다. 인영 씨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작가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저희 집안에 아주 작게나마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어. 지푸라기가 이 집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나니아의 사자 아슬란이 천지네. 볏짚 보이는 음각 액자도 사자 모양이었네요. 아, 얘가 혹시 그러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멋있는 사자 어슬렁. 아슬란. 아, 아슬란. 아슬란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아슬란은 네.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무서움하고 착함. 예. 하여튼 저희 이거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네. 한편으로는 착한. 근데 이 앞에 뭐예요, 이 칼은? 아, 이거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칼인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와. 자, 와. 멋있다.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 아슬란이 갈기를 흔들면 네. 봄이 다시 찾아온다. 제 손에 오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개인이 수입을 못해요. 그러면 통관 대행을 맡기면 네. 수수료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어. 칼값보다 그 외 비용이 더 비쌉니다. 와. 무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정한 나니아 덕후가 지은 집의 본 모습을 탐구해 봅시다. 오. 아하, 야, 이거 그 예, 아슬란이 부활한 바로 그 야. 돌탁자입니다. 이게 그 돌착자구나. 예, 맞습니다. 와. 쩍 갈라지면서 아슬란을 살렸다는 그 돌탁자. 어머 똑같네요. 아니, 이걸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집 지을 때 처음에 이거부터 놓고 그렇죠. 와, 근데 멋있긴 멋있네요. 예. 와, 진짜 막 부활할 것 같아요. 설마 설마.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집안에 들어가시면 네.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2개 더 있습니다. 두 개나? 야, 아니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가보시죠. 아. 응?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혹시 그럼 저 지하에 감춰져 있는 건가요? 여기가 바로 네?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여기가요? 네, 한번 보시죠. 짠. 와, 정말 옷장이네. 나니아에 예. 나오는 그 어머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집은 편히 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탐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군요. 바닥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바다. 예. 여기 소리가 좀 다르게 나는 데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 카펫 아래에 뭔가 있어요. 어머 이게 묘하게 빠져드네. 네, 이렇게 새로운 사다리가- 세계입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사다리가 연결이 되네요. 네. 야, 근데 진짜 와, 저 다락방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지하에 다락방 같은 게 있는 건 처음 봐요. 세상에나 지하에 이런 신통방통한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하에 이런 곳을 만들 수가 모르셨죠? 있네요. 이런 거 있는 거. 예. 이렇게 내려올 때 그 해치백 열고 잠수함 내려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도 예. 있고요. 사다리 하나 타고 내려왔을 뿐인데 이곳은 별천지. 혹시 이 의자에도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가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네. 은의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은의자. 예, 지하 세계로 가서 어떤 뭐 그 왕자를 구출해 오는 장면인데 그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붙잡혀 있던 의자가 은의자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 이걸 갖다 놓으면서 아 여기가 바로 은의자야. 그러면서 혼자 좋아했던.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동차 마크도 네네네. 있고 뭔가 되게 희한하게 뭐가 하나 이렇게 문 같은 게 또 있네요. 그러게요. 아까 내려온 문이랑은 전혀 다른 문. 저 문의 정체는 또 뭘까요? 탑이라고 하죠. 탑차. 탑차의 그 네. 윗부분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겁니다. 그대로 띄워서 놓고 네. 구멍 뚫어서 이 출입구 만들고 아예 설계할 때부터 오매불망 이 공간을 계획했답니다. 기초공사 전에 땅을 파서 냉동 탑차의 적재 공간을 땅에 묻은 건데요. 대단하죠? 비닐에 단열재까지 넣어서 공을 들였답니다. 편백나무를 일일이 대패질해서 마감까지 했으니 아우 말 다 했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지하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나니아가 되려면 지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용도는 용도는 우리 집에 지하 세계가 있다. 그걸로 용도는 충분합니다. 실은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막 옷도 쌓아놓고 해서 주로 손님이 오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는 지하 세계가 있다. 인터넷도 안 됩니다. 거기는 다 줘요. 진짜 문 뚜껑 닫으면 깜깜하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에는 지하 세계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근데 예. 뭐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설마 물 안에 있어요? 들으셨군요. 하필 이 자리가 이 집에서 물이 고이는 자리. 차오른 물을 퍼내고 천신만고 끝에 모터를 달아 지하 세계를 기사회생시켰답니다. 고귀한 원래 이렇게 활동들이 그렇듯이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는 나니아니까. 제가 집 짓기 전에는 집은 일종의 생각은 안 했지만 소비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집을 지어보니까 집은 이제 소비하는 게 아니고 뭐 새로운 창작하는 공간, 예,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빠가 직접 지은 집에 살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인영 씨는 때때로 자신만의 꿈의 세계로 찾아든답니다. 이 집에는 지하 세계가 있다. 그에게 집은 사고 파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조의 가치. 로망이 현실이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쨌든 다른 세계로 가는 문 하나는 찾았고 다른 하나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선 2층에는 부부와 아이 둘이 모두 모여 자는 가족 침실이 있습니다. 아직 엄마 곁이 좋은 아이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옷장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이들을 나니아로 안내했던 그 옷장가 정말 판박입니다. 설마 여기도 그러면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있는 거죠? 그거는 열어봐야 알죠. 자 한번. 어머 이게 뭐라고? 떨려. 진짜 열리면 어쩌죠? 아쉽게도 여기는 그 다음 세계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네. 진짜 열리는 네. 다른 세계로 열리는 다른 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있는 거죠? 네. 지하 세계만큼 인영 씨가 애정하는 이곳은 서재 공간. 여기에 그 두 번째 문이 있답니다. 일명 이동식 옷장이라고 부른다는 이 살랑살랑 천이 그 관문이랍니다. 와 이거 우와. 이야, 진짜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와, 어디예요? 와,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중간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중간계인가요? 네, 그렇죠. 저 문을 열면 예.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문을 열면요? 예,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이죠? 네, 맞습니다. 야,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오셨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다른 세계의 주인공들이란 말씀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나오시긴 누군가 나오셨네요. 아, 이분들은요. 네. 저희 집과 헐거운 이웃집 연대기를 같이 떠내려가는 이웃사촌입니다. 오, 야. 난이 연대기의 아류, 이웃집 연대기.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집 짓느라 휴식한 것도 모자라서 이웃집 짓는 것까지 참여한 정인영입니다. 나니아를 사랑하는 남자 정인영을 쫓아온 남자입니다. 이웃집 남자 문성철입니다. 저는 정인영 선생님의 이웃집 여자 박선아입니다. 저도 친한데요. 먼저 알게 된 건? 그렇죠. 네. 저예요. 네. 지금 말고 이전 학교에서 같이 한 3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또 3년 정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선아 씨와 인영 씨는 한 학교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사 사이 그 인연으로 중간계 테라스를 공유하는 이웃 사촌이 됐답니다. 똑같이 생긴 집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결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 예.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겠네. 캠핑 해보고 싶었는데 좀 춥더라고요. 산바로 밑에서. 한 집이 우리 손님이 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한번 잤어요. 아, 그랬구나. 예전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 네. 공동생활인데. 헐거운 연대니까. 몰라. 어떤 일이 죄송합니다. 허락을 안 받았네? 이렇게 사과하고 또 이렇게 맞춰가고. 헐거운 이웃집 연대기가 시작된 곳이 이 쌍둥이 집. 자 이제 새로운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또 다른 연대기가 있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이걸 나니아 연대기를 넘어 헐거운 이웃집 연대기를 꿈꾸는 이웃집 탐구 계속 이어가 봅시다. 야, 책장에 쏙 들어가네요. 네. 아. 1번 집은 천 한 장으로 가려놓은 문을 2번 집은 책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걸 일부러 그러면은 막아 놓으신 거예요? 네. 이 문이요. 네. 너무 자주 열리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너무 끈끈하진 않거든요. 아, 끈끈하지가 않아서요? 아. 저희가 연결은 되고 싶지만 이렇게 사생활은 보호받고 싶은 그런 헐거운 연대를 원했습니다. 네. 헐거운 연대. 야, 네.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사실 처음에 이 문은 책장으로 가려져 있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헐거운 연대를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뜨거운 공동체를 원했죠. 처음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되게 힘있게 같이 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결코 좋지 않고 공동체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되더라. 내가 행복해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법. 지금부터 집을 통해 따로 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법을 탐구해 보자고요. (2층에는) 두 아들방과 딸방이 있답니다. 닭공지붕 천장은 평천장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공간을 만들어내지요. 아늑한 건 기본에 상상력까지 자극하거든요. (1층은) 공용 공간과 부부 침실이 자리한 곳. 옆집 인영 씨네랑은 겉은 같을지 몰라도 속은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지도록 설계를 했답니다. 왜냐고요? 사는 사람이 다르니까죠. 옆집은 이름이 쾌걸가. 쾌걸가. 네. 아. 저희 집은 yours. 발음이 안 좋은 뭐라고요? Yours. 누구든지 와서 이 공간에서 같이 머물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정말 똑같이 생긴 집인데 이렇게 내부 구성이 다른 걸 보면 야, 참 정말 그 삶의 거울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쾌걸과 부엌 자리에는 유월스의 안방이, 쾌걸과 아이들 공간에는 유월스의 부엌이 있답니다. 같은 거라곤 화목난로랑 스트로베일 음각 액자뿐이네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확실히 이쪽 그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 저 조그만 내부 창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저거랑 이 난로. 아, 이거는 저 옆집 선생님 댁하고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옆집 따라한 거긴 한데요. 네. 파벽돌이 다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도 등장한다는 화목난로는 사람들을 온기로 불러 모으는 마법의 공간. 화목난로 뒤 파벽돌에는 나름 깊은 뜻이 있답니다. 귀하신 스트로베일 벽이 난로 때문에 상하면 안 되니까 이제 파벽돌로 막아준 거죠. 스트로베일 벽이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제 숨을 쉬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했어요. 저희가 좀 건강한 집을 좀 짓고 싶었어요. 건강한 집. 네. 아내의 건강 그런 집. 그래요? 네. 보기보다 굉장히 애처가시네요. 그 암을 2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처음에 걸렸을 때 이제 낫고 나서는 이제 그때 사기였었거든요. 환자들은 어떤 병원 치료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부고 생을 같이 살아주고 즐거워해주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웃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을 유일하게 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진실 받아주고 들어주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어떤 수많은 그 사람들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런 정서적인 이웃이 진짜 중요하구나. 멀리 사는 가족보다 나은 것이 이웃 사촌이고 피보다 친한 것이 거리라는 것을 많이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도 모자랄 시간,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들 곁에 살아야겠다 싶더랍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의 편이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웃 따라 지은 집의 안방에는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는 성철 씨의 아내를 향한 남다른 위로의 공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참 진짜 아늑하네요. 근데 독특하게 책상이 있어요? 안방에? 예, 제가 그 옆집 정인영 선생님 공고를 좀 빌려다가 예. 잠시 숨쉬발이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못자국에 대단할 것 없는 디자인이지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상. 이 집 유일의 선아 씨만을 위한 안식처랍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은 저의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고, 저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편분의 애정이 담긴 이 가구가 들어오니까 인테리어 소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공간이 되는. 이 부엌의 찬장 역시 선아 씨를 위해 남편 성철 씨가 솜씨를 발휘하는 거랍니다. 이 집 곳곳에는 당신만을 위한 것들이 한가득. 이제야 이 집 이름 유월스의 유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집안뿐만 아닙니다. 집 밖에는 선아 씨에게 헌정한 길이 또 존재한답니다. 그 여자가 디자인하고 그 남자가 만들었다는 일명 아내의 길이랍니다. 출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길을. 곡선을 확 그었죠. 곡선으로. 네.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리신 네, 거예요? 네, 한번 네, 그리고 네,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주차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항상 그 조수석에 앉아 있잖아요. 네. 조수석에 앉아서 문을 딱 열면 저기에 딱 닿으면 좋겠더라고요.
레드카펫 깔아놓을 테니 이 길 사뿐히 지려밟고 걸어 들어오십사. 선하씨는 좋겠습니다. 이런 남편과 한 집에 살아서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던들 절대 몰랐을 귀한 사람,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타오르는 장작처럼 오래도록 따뜻할 수 있기를. 그 꿈의 시작이 바로 부부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웃 곁에 집 지어 사는 것이었답니다.